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DM으로 정원 가드닝 이제 막 시작하셨다고 어떻게 정원을 가드닝을 시작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봐 주셨어요. 저도 아직은 배워나가는 입장이지만 우선 정원은 제한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하는 모든 식물을 기를 수 있을 만큼 공간이 크지 않을 테고 아무래도 정원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도 한정적일 텐데 그러면 그 제한된 환경을 좀 잘 알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어떤 정원을 만들고 싶은지를 정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떤 정원을 만들고 싶은지. 근데 이제 처음 하시다 보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너무 아는 게 없을 경우에는 그게 어떤 정원이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를 정리해봤는데 아마 대부분의 정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그 눈 감고 떠올리는 그 집이 있고 집 주변에 꽃이 가득한 형태의 정원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코티지 정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자연을 모방, 흉내내는 정원들, 자연정원들이 있고 아마 코티지 아니면 자연정원 아니면 그 둘의 어느 정도 가운데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어떤 정원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좀 어느 정도 계획이 정해진 상태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정원을 갖고 나가는데 이게 없다 보면 너무 식물을 마구잡이로 수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뭐 처음부터 막 마구잡이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어떤 정원을 만들고 싶은지 좀 정해놓으면 어떤 식물들을 수집을 해야 될지 조금 어느 정도 목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티지 정원 같은 경우는 예쁜 식물들도 있고 이제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이제 너무 이제 정원 식물 잘 가꾸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제 식물 이름 여쭤볼 수도 있고 자연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기준으로 좀 자연정원을 나누면 자연정원을 할 때 뭐 숲을 만들 거냐 숲, 좀 나무 그늘이 있고 반음지 식물이 자라는 숲을 만들 거냐 아니면 양지에서 하늘하늘 거리는 가을의 초원을 느낄 수 있는 초지정원을 만들 거냐 또 좀 주변을 습하게 만들어서 연못이 있는 그 연못정원이라든지 아니면 물을 흐르게 만들어서 뭐 계류가 있는 뭐 계곡정원, 계류정원을 만들 거냐 이것저것 보다 보면 아 이런 정원이 나는 끌려 뭐 이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몇 가지가 동시에 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건 정말 싫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뭔가 정해지면 보통 책이나 이런 데서는 디자인을 하라고 하는데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막 식물을 시작해서 식물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연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의문이 드는데 그래서 디자인을 빼고 말하면 식물 수집을 먼저 해야겠죠. 근데 식물 수집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구하기 쉬운 동네 화원이라든지 주변의 그 화훼 단지를 가서 식물들을 보고 선택할 텐데 거기 있는 식물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계절을 많이 타거든요. 그리고 식물을 이제 처음 접하다 보면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식물이 화분에서 자라는 식물이 있고 정원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보통 화원 같은 데 가면 화분에서 잘 자라는 식물, 그러니까 꽃이 좀 자주 피는 식물들을 좀 많이 팔고 땅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을 팔 때는 야생화라고 부르면서 꽃을 팔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딱 잘라서 말하기 좀 그래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분화라고 하는 화분에서 기를 수 있는 식물. 진짜 분명히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지에서 기를 수 있는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들을 구별하는 공부부터 아마 먼저 해야겠죠. 뭐 예를 들면 제라늄 같은 경우는 정말로 땅에 안 심잖아요. 심기도 하는 경우도 저도 보긴 했어요. 목록을 아무래도 기록을 하고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들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좀 생각해 봤어요. 안 하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런 경험은 좀 쌓이다 보면 느끼는 건데 제가 느끼는 건 뭐였냐면 식물을 구입할 때 있어서 비싼 식물 있죠. 우리나라에서 비싼 식물들 기준이 애매한 게 참 많아요. 번식이 엄청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비싸게 파는 식물들도 있고 특히 막 무늬가 들어갔다든지 막 꽃이 좀 특이하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식물들은 일단 거르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식물을 이제 가드닝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공간이 부족해서 식물들을 캐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식물이 번식을 더 빨리 하는 게 더 좋거든요.
저렴하게 유통되는 식물들은 저렴한 이유가 아무래도 번식이 좀 빨리 되고 기르기도 쉬운 좀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 금액을 아껴서 조금 더 다양한 식물들을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호스타라든지 그 비비추, 스케라 같은 경우가 품종이 20개, 30개 넘게 유통이 되는 중이죠. 그런 식물들을 이제 막 정원을 시작했는데 그것만 하나씩 다 모으는 거? 그게 나중에 뭐 정원이 완성이 되고 비비추를 더 다양하게 수집하는 거면 나쁘지 않은데, 처음부터 비비추만을 잔뜩 이 품종을 다 모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물들이 또 붓꽃이라든지 장미 뭐 이런 것들 품종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아이들 차라리 호스타를 몇 종 사고 케라를 몇 종 모으고 붓꽃을 몇 종 모으고 장미를 몇 종 모으면 조금 풍성하고 다양한 정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로만 끌린다고 해가지고 잔뜩 모으고 그러면은 좀 나중에 정원이 좀 밋밋할 수도 있다? 그냥 전 제 생각이나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이제 뭐 이런 점들만 주의하고, 아무래도 보는 식물들 적어두고, 내가 원하는 식물을 못 구할 거라고 하더라도 좀 적어두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저도 이제 경험은 좀 적지만 제가 했던 실수들을 이제 좀 말하는 거라서, 더 안정적인 곳에서 조금 더 빨리빨리 예쁜 정원을 만들면 서로 좋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였는데, 사실 정답은 없어요. 다 시행착오 어차피 겪어야 되는 거고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해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정답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말한 거였고요. 관찰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기록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록이 조금 더 도움이 되더라라고 한 것들이 저한테 좀 있더라고요. 일단 뭐 키라든지 꽃이 언제 피는지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거죠. 뭐 내가 길러본 식물이 키가 어느 정도로 크더라, 무슨 꽃이 언제 피더라, 이 정도는 적어주시는 게 참 좋은데, 그거 말고 꽃이 몇 센치더라, 뭐 잎의 길이가 몇 센치더라, 잎의 너비가 몇 센치더라, 이게 도감식으로 뭔가를 정리하려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알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냥 우리가 금낭화라고 하는 식물 있잖아요. 금낭화라고 하는 식물이 있으면 길러본 사람이면 어느 정도 크더라, 어느 정도 크고 이렇게 자라더라라고 하는 폼이 있으면, 다른 금낭화 품종을 길렀을 때 금낭화보다 좀 작게 자라더라, 아니면 금낭화보다 좀 크게 자라더라, 뭐 이 정도로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기록하면 좋을 게 활력이라든지, 식물이 얼마나 다른 식물들보다 더 잘 자라는지, 아니면 관심을 가져주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더디는지, 활력도 뭐 이런 거. 활력도들이 아무래도 식물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활력도, 이 식물들은 이 환경에서 기르고 있는데 굉장히 잘 자라더라, 적절한 환경인 것 같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침입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반그늘의 습한 공간에서 이 식물을 기르고 있는데 다른 식물들을 다 잡아먹으면서 퍼져가고 있더라,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보게 되면 언제 이 식물이 처음 등장하는지, 보통 이제 이른 봄에 등장하는 식물들도 있고 늦봄에 등장하는 식물들도 있어요. 이것도 기준이 뭐 정확히 3월, 4월 뭐 이런 것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흔히 아는 식물들, 뭐 작약이 등장할 때쯤 등장하더라, 뭐 이런 것들, 금낭화가 꽃이 필 때쯤 뭐 싹이 올라오더라, 아니면 수선화가 다 질 때쯤 올라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나중에 디자인을 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등장하는지, 아니면 언제 사라지는지, 가을까지 아니면 겨울까지 유지가 되는 식물들도 있는가 하면 갑자기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는 식물들이 있거든요. 수선화 같은 구근 식물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식물들 정리해드리면, 키랑 뭐 꽃 피는 시기는 당연히 그냥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좋고, 활력도라든지 침입성, 뭐 등장하고 사라지는 것. 네, 아마 이 기록들이 쌓이다 보면 정원을 언젠가 한번 뒤엎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배치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이 식물과 이 식물과 사이가 참 이때 만나면 참 예쁘겠다, 저때 만나면 참 예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더 많은 것들 기록하면 좋을 수 있을 겁니다.